네, 수요일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반가워하실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밀착 카메라로 익숙한 우리 사회부 이상엽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좋아하셔야 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댓글로 우리 상엽 기자한테 뭐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뽑아서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죠. 네. 먼저 볼 거는 이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게 벌써 한 1년 전 아닌가요? 딱 1년 됐습니다. 네, 이게 뭔지 한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그 우이천엔 자주 오세요? 우페미도 있고요. 그리고 백로도 있고요. 혹시 너구리는 본 적 없으세요? 너구리는 아직 못 봤어요. 코코야, 너구리 나타나면은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에? 알았지? 얘가 그 주변에서 응아를 한 거예요. 이제 너구리가 강아지를 본 거죠.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가 얘를 바로 안았거든요. 그럼 강아지가 응아는 다 못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다 하고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다시 봐도 예, 너무 재밌네요.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러니까 많이 봐주셔가지고요. 1년이 지나도 그 킬포인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재밌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야옹 중간에 나온 소리는 본인이 내신 건가요? 제가 안 했습니다. 누가 하셨죠, 그거? 그 주민분께서 하신 건데요. 옆에서 네, 같이 찍어주신. 네. 처음에 제가 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돌려보고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 거꾸리 하셨던 주민분이 너무 저런 장면은 우리 뉴스 기사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분 인터뷰를 제가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사실 거꾸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래 그 하천에서 참개를 찾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하고 계시냐 했더니 참개를 찾고 있다. 네. 근데 저는 너구리를 찾아야 하니까 네. 제가 쭉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그때 이제 거꾸리를 하고 하셨구나.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허리가 아프셔서 하고 계시다는데 네. 제가 저를 위해서 일어나서 인터뷰 좀 하자 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무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거 예, 할 때는.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인터뷰 마이크를 댄 상엽 씨도 대단하고 그 자세로 그냥 대답을 하신 그 주민분도 참 유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다른 장면들 혹시 기사에 안 담긴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그게 그 너구리를 제가 너무 못 찾으니까 네. 주민분께서 계속 너구리 밥 먹자 계속 네.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구리를 좀 찾으셨거든요. 같이. 근데 그렇게 제가 쓰진 않았는데 네. 너무 제가 처음에 못 찾으니까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시민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리포트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이것도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보죠.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 토끼 6마리가 있습니다. 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집 바로 옆에 군 작전 시설도 있습니다. 시공일자를 보니 1968년입니다. 이곳에 보이스피싱 일당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현금 인출기가 잘 보이는 곳에서 잠복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틀째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중간에 저렇게 얼굴만 빼꼼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의도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북한산 국립공원에 네. 어떤 할아버지께서 무단 점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무단 점거를 하게 된 이유로 자기가 집을 짓고 사는 근처에 군 작전 시설이 있다. 자기가 군 출신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실제로 군 작전 시설이 맞는지를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군 작전 시설 안에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깍꿍 기자로도 네. 많이 불리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사실 전혀 의도한 게 아닌 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잡아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어디 숨어서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한 건데 이것도 되게 좀 그렇게
많이들 봐주신 네.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뉴스 기사 나갈 때 저희 인이어로 이제 PD 선배들이 웃는 소리가 아 진짜요? 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도 재미있을 뿐더러 근데 이런 걸 넣었을 때 혹시 위에서 네. 이건 좀 잘라내자거나 그런 제재는 없었나요? 저희 데스크들이 밀착 카메라 촬영분을 다 꼼꼼히 보거든요. 네. 근데 근데 저희 조택수 부장이나 전형희 기자나 그 현장 기자들의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믿어주기도 하고. 네. 제가 또 진지하게 일하는 스타일을 잘 알아서 아마 저를 또 좋아해서 믿고 맡긴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요? 예. 그래서 진지하게 봐주시죠. 네, 그 진지함과 유쾌함이 항상 잘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색다른 그런 이상엽 기자만의 밀착 카메라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밀착 카메라가 사실은 최장수 코너죠? 네,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밀착 카메라는 기자들 중에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해서 들어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인사 희망을 받긴 하는데요. 네. 위에서 판단해서 아마 발탁을 해야 가능한 거긴 합니다. 저는 발탁됐습니다. 이상엽 기자는 지금 한지는 얼마나 됐죠? 제가 이제 2년 좀 안 됐습니다. 아, 한 2년 좀. 밀착 카메라 한 70회 정도 했습니다. 네. 지금 밀착 카메라 하고 있는 기자들 중에서는 제일 고참인 거죠? 고참인데요. 희령이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네. 횟수로는 가장 많이 했습니다. 횟수로는 알겠습니다. 혹시 주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나요? 그 주변에서 많이들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요.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정말 요즘에 많이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도 계속 의견을 주시는데 네. 그렇게 해서도 많이 좀 제보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신문도 많이 보고 밀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작가 거의 뭐 10년 가까이 밀착 카메라를 위해서 구성을 해주신 작가 두 분이 계세요. 네. 그 작가 두 분도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혹시 아직 해보고 싶은 주제나 생각해 놓은 게 있을까요? 저 고래 한번 찾고 싶어요. 고래요? 네, 고래가 기후 변화로 이제 수온이 높아서 네. 낮아서 먹잇감이 줄어드니까 고래가 잘 포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래 한번 잡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바다 망망대해로 또 네. 나가는 이상엽 기자를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보통 촬영을 나가면 얼마나 찍나요? 물론 주제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가 보통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정도 하는데요. 네. 좀 촬영 한 3, 4시간 정도 합니다. 네. 근데 그 3, 4시간을 정말 그 후배들이 VJ 우리 원섭이나 김원섭 VJ나 김대현 VJ가 정말 많이 열심히 찍거든요. 근데 방송에는 이제 3분에서 4분 정도가 나가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보통 한 3, 4시간으로 찍습니다. 그 저희가 유튜브로 지금 댓글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후후님께서 네. 와 이상엽 기자다. 반가워하시네요. 라온님께서는 네. 기자님 사랑한다고 아. 고백도 해주시고 저도 사랑한다고 전해주는. 이상엽 기자 너무 좋다, 너무 귀엽다, 네. 좋은 취재 고맙다고 네. 엄청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역시나 많네요. 아이템 어떻게 정하시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었고 네. 너구리라서 거꾸리 하시는 분한테 라인 맞춰서 인터뷰 하신 거냐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물어보셨네요. 그동안 밀착 카메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가 뭐가 있는지. 제 포털에 네, 제가 가장 상단에 딱 꽂은 기사가 있거든요. 네. 작년 기사인데 네. 만물트럭 그 드라마 주인공의 모티브가 됐던 이병헌 씨 맞습니다. 역할했던. 우리들의 블루스. 네. 거기서 만물트럭 인천 자월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항상 뭔가 어떤 사회적인 약자나 네. 현장 이야기를 잘 전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데 이번 기사는 제가 정말 뭔가 많이 좀 따뜻한 걸 많이 받고 왔어요. 따뜻한 마음을.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네요. 네. 저것도 벌써 1년 전이네요. 네, 아주 시간이 빠릅니다. 그러게. 저 건병도 선생님이랑 마을 주민들이 너무 이게 좋으세요, 사이가. 근데 그걸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근데 저 너구리 기사도 그렇고 저렇게 주민분들이 마음을 정말 다 열고 같이 촬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이상엽 기자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게 저는 사실 밀착 카메라가 네. 현장에 밀착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두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재하기 전에 항상
기사를 안 써도 되니까 네. 이분들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목소리가 되게 좋은 목소리가 담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마음이 좀 그러니까 이상혁 기자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주민분들도 그렇게 응해 주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화면은 이제 안 나오죠? 다른 화면으로 넘겨. 좀 더 보고 싶어서 일부러 띄워놨어요. 네. 다른 게 뭐가 있나 볼까? 이거 예.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기사가 뭐였죠?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제주 바다 쓰레기를 한번 취재했는데요. 맞아요. 이 기사 제가 좀 공들인 게 제 내레이션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것도 되게 독특하게 잘 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밀착 카메라 이제 70회 가까이 했는데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밀착 카메라였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밀착 카메라는 클로징에 뭔가 기자의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레이션을 안 하다 보니까 네. 클로징도 내레이션 없이 가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화이트보드 판에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잠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소름 돋으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레이션 아예 없이 싱크로만 구성이 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걸 들고 올라오는 그 모습이 그냥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보다 훨씬 더 시청자들 마음에 깊이 다가가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앵커님이 앵커 멘트를 너무 잘 써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래요? 네, 말없이 그러니까 바다가 말없이 품고 있는 현장을 네. 같이 들어가서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앵커가 전가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그 앵커 멘트는 이 기사를 보다 보면 거기서 다 착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사가 좋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라서 상엽 씨의 기사가 좋았다는 거 감사합니다. 저희 짠 게 아닌데.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립니다. 테이크 5님께서도 카메라 앵글 대박이다. 미치겠다. 그 정도로 칭찬해 주시는 네, 거예요? 아마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요? 저 지금 투샷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해주고 계신데 네. 사실은 이렇게 좀 훈훈하고 따뜻한 기사뿐만이 아니라 약간 경찰처럼 변신하는 기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아까 얘기도 맞습니다. 잠깐 나왔지만 네. 그럴 때 좀 상황이 위협적이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최근에 제가 이제 잠복 취재를 좀 많이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잡거나 2030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집주인을 쫓거나 네. 그리고 환경 기자랍시고 이제 폐기물 업자들한테 뒷돈을 받는 분들을 잠복 취재했는데 네. 좀 무서울 때도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또 네. 경찰과 동행하지 않거든요. 예, 만약을 대비해서 사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송금을 막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 신고를 이제 해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전제하에 취재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나쁜 사람, 그 범죄자를 잡을 때는 좀 걱정을 하긴 해요. 혹시나 네. 좀 돌발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취재할 때 안전에도 좀 신경 쓰면서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도 계속 유튜브로 네, 많이 봐주세요. 네, 반응을 신기해요. 확인하시는데 네. 혹시 본인 기사를 댓글이나 그런 시청률이나 이런 거 계속 확인을 하고 반영을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 정말 많이 보고요. 꼼꼼히 다 봐요. 그 상처도 많이 그래요? 받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긍정적인 힘을 얻고 갈 것 같아요.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유튜브에 의견 올라오는 대로 전해주시면은 혹시 보다가 본인이 소개하고 싶은 거 그냥 읽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동물 이야기, 이것도 사실은 사슴이 많이 사는 섬에 네. 대한 기사였죠? 정말 신기했어요. 그 섬에 이렇게 사슴이 많을까? 응. 주민이 150명인데 사슴이 600마리라고 하길래 네. 면장님 말씀 듣고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전남 영광에서 배로 한 2시간 가야 돼요. 2시간 반. 근데 갔다가 만약에 없으면 이제 방송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리고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한번 회항했어요. 그래서 이게 배 타고 들어가다 회항했기 때문에 아이템을 다른 걸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2번째 배로 하루에 2편밖에 없거든요. 2번째 배로 들어가서 정말 사슴을 진짜 저희 후배 이제 촬영하는 VJ 대현이가 김대현 VJ가 정말 잘 잡았고 네, 작가도 구성을 잘했고 유승민 작가도 잘했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인데 그 동물 기사가 유독 많아요. 네. 원래 그 동물에 관심이 많았나요? 그렇진 않았는데요. 제가
따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도 사실 않고. 예. 근데 뭔가 동물이 뭔가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뭔가 고통받는 현장들에서 항상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저희가 뭔가 동물을 대하는 자세가 결국은 인간의 어떤 인성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동물을 키울 줄 알았어요. 동물 안 키우고. 동물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깊으려면 키워본 사람들이 보통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키울 생각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왜요? 제가 털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털을 부여잡고. 이제 이거는 열심히 이제 사명감에 의해. 알겠습니다. 그 밀착 하면서 보람을 좀 많이 느끼기도 하나요? 밀착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이 보람 느끼고 있고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봐주시기도 하는데 일단 제가 되게 극한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아프면 똑같이 아파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저만 아픈 게 아니라 기자만 아픈 게 아니라 그 기사를 본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아파하시고 도움을 또 주세요. 실제로 제가 몇 달 전에 썼던 음주운전으로 이제 40대 가장이 돌아가셨는데 네. 아내분하고 새 아이가 있는 네. 사고였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기사를 보고 이렇게 뭔가 조금이나마 어떤 마음을 보탤 수 있구나. 그 제가 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바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댓글로도 그러니까 이상엽 기자의 그런 지짐이 예. 통한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고 사랑해주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저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예. 선한 힘을 가진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 멘트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네. 이 사진은 언제 이렇게 찍은 건가요? 사진 저 고등학교 친구 결혼식 때 갑자기 찍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 사진이어가지고 왜요? 아마 지금 아버지 홍천에서 강원도 홍천에서 보고 계실 텐데 왜 싫어하시지? 네. 이렇게 멋있게 폼 잡고 찍으셨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가.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세요, 이 사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사진도 눈길이 가지만 사실 이 멘트를 저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상엽 기자랑 나눈 모든 말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밀착 카메라에서 이런 위로와 선한 힘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정말로요. 네. 저희 댓글이 또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3분에서 5분 진행하는데 1박 2일 취재 후덜덜 파운드리님께서 해주셨고 진짜 오래 해요, 저희. 쭌쭈닝님께서는 네. 밀착 카메라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있다고 앞으로가 더 영어로도 또 하셨고 네. JTBC의 최우식이라고 또 이분께 영화표 2장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최우식이라고 하신 분. 영어로 돼 있는데 앞으로 제가 잘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큐 가차.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바쁜 사람은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게 낫죠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께 드릴까요? 영화표 2장? 너무 좋습니다. 네, 그분 아이디 이따 네. 저희 작가님께 전달해드리면 그분께도 드리겠습니다. 같은 분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 그 최우식이라고 해주신 분이 라큐 가차님이 또 그분이에요? 바쁜 사람, 그 얘기도 그래요? 다른 분을 골라요. 그럼 다른 분 해드릴게요. 밀착 카메라 팀에 발탁되신 이유가 외모인가요? 아니면 차분한 목소리인가요? 본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쭈루님께서 해주셨네요. 네. 외모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밀착 카메라 처음 할 때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그게 이제 그 목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1년도에 밀착 카메라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머리가 엄청 길었어요. 단발머리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두 번째 밀착을 했는데 댓글에 가르마에서 느껴지는 광기와 상반되는 준수한 발음이 킹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좀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발탁된 건 전혀 아닌데. 아니 근데 목소리가 좋다는 생각은 저도 평소에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호소력이 되게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네.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목소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좀 네. 목소리 좋다고 그래요.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알겠습니다. 예. 가르마가 저도 지금 생각이 나네요. 다들 뭐라 하셨어요?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상엽 기자는 네.
아, 저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는 꼭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댓글 저희가 아까 그 뽑았던 쭈루님과 또 라큐 가짜님께 저희가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상혁 기자의 밀착 카메라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많이 활약해 주시면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